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를 알기 위해서 꼭 해보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골목을 좀 다녀요. 관광지보다는 골목을 다니고 그리고 쇼핑몰보다는 그 나라 사람들, 주민들이 다니는 상점을 가서 좀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여기서 뭘 사고 뭘 사 먹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요, 해외를 나가게 되면은요, 그 나라의 편의점을 먼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그 누구도 나 오늘 편의점 가야지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가서 정말 그 나라의 음식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나라의 편의점을 꼭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관광하는 수준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깃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사진 찍고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단위 면적당 벤치의 숫자를 세봅니다. 그 나라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얼마나 건전한지를 파악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세봤는데 미국의 브로드웨이를 가서 세보면요 한 860m 정도 길이에 벤치 숫자가 한 170개 정도 됩니다. 10m당 평균 2개 정도가 있는 꼴이죠. 서울의 신사동 가로수길 같은 데를 세보면은요 비슷한 길이에 벤치가 한 2개, 3개 이 정도밖에 없어요. 신사동 가로수길. 그러니까 비율을 치면은 50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벤치의 개수는 사실은 우리가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뉴욕 같은데 타임스퀘어에 가면 있는 곳이 TKPS라는 데예요. 여기는 그냥 공짜로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브로드웨이 티켓을 안 사서라도 그 안에는 많은 광고판을 보는 거죠. 되게 재미난 게 여기 주변에 있는 전광판들이 거의 1년 광고비가 몇 조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냥 공짜로 앉아 즐겨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에서 광고할 때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좋은 비싼 1등석은 저기는 공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은요. 사실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침에 여러분이 출근할 때 현관문을 열고 나오시면은 만나는 모든 거리들이 다 움직여야 되는 공간밖에 없어요. 인도를 걷던지 차를 타고 이동하던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앉으려면은 돈을 내고 들어가서 앉아야 됩니다. 맞죠. 대한민국의 서울이 카페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는 5,000원 내고 스타벅스를 가고 누구는 1,500원짜리 커피숍을 가야 되는 거죠. 한 도시에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세대, 다른 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머무르고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더 이 사회가 갈등이 심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대형 쇼핑몰들을 언제 가시나요? 저는 보통 브레이크 타임에서 이런 게 있어서 늦은 점심을 못 먹는데 오히려 그때가 대형 쇼핑몰의 푸드코트는 사람이 제일 드물고 또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미세먼지 심한 것도 좋아. 어디 뭘 좀 주로 쇼핑몰을 잘 안 가긴 하는데 근데 미세먼지 많고 비 오는 날에 뭐 누군가 선물을 사러 가야 될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주차도 편하고. 네. 저도 비슷하지만 저는 영화를 되게 보는 것도 좋아해서 저는 네. 항상 극장이랑 대형 쇼핑몰이 붙어 있는 데 가서 일부러 영화 시간 뭐 8시면은 한 2시간 전에 가서 친구들 같이 아이 쇼핑도 하고 네. 아이 쇼핑하면서 영화도 보고 그다음에 내가 본 거를 인터넷 가서 이제는 더 싸게 찾는 방법을 찾아요.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것들을 우리 원스톱으로 다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쇼핑몰 안에서. 근데 문제는 대형 쇼핑몰은 생활엔 편리한데 건축적으로는 사실 건강하지 못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 아파트 상가에서 시작된 원스톱 쇼핑이 발전해서 지금의 초대형 몬스터 같은 그런 쇼핑몰을 만든 건데요.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자연을 빼앗아 간다는 점입니다. 편리하고 시원하고 비도 안 맞고 지낼 수 있지만은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자연과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시원한 에어컨인데 나오고 그다음에 사우나 가서 땀 빼고 따로따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하는 자연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쇼핑몰에 가면 꼭 멀티플렉스 극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극장 상영작 같은 거라도 바꿔줘야 되는 거죠. 한 번씩 대대적으로 인테리어를 바꾼다든지 변화가 느껴져야 돼요.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를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변화하는 자연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변화하는 미디어가 대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극장이라는 미디어, 스마트폰, 그다음에 요즘엔 책이라는 미디어도 많이 갖고 와요. 그래서
코엑스 쇼핑몰에 별마당 도서관도 만들고 대형 서점들도 유치하고 그러는 겁니다. 별마당 도서관이라는 데는 천정고도 높고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유일한 곳이죠, 거기가. 그래서 근데 별마당 도서관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그런 랜드마크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 복잡한 지하 도로망에 우리가 항상 빛을 보고서 가면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그 기준점이 되는 거죠. 마치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개선문이 가운데 하나 있잖아요. 그 12가지로 되어 있는 그런 도로망이 거기만 찾아서 가면 다 길을 찾을 수 있게끔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더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공짜로 머무를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쇼핑몰에 가면 계속 돈을 써야지만 그렇게 앉아 있거나 그럴 수 있는데 여기는 혼자 그러니까 가서 편안하게 쉬다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착안을 하면은 만약에 우리의 도시에 이런 별마당 도서관 같은 공짜로 가서 앉을 수 있는 도서관이 근처에 많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100만 권이 들어가 있는 도서관을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는 10,000 권이 있는 도서관을 100개쯤 만들어 놓으면 더 좋은 거죠. 아파트를 개발을 할 때 그 담장 대신에 거기다 담장 만들 돈으로 벤치를 놓고 사람이 머무를 수 있고 만약에 도서관을 하나를 거기다 경계부에다 지어주면은 우리의 도시가 훨씬 더 빨리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핫플레이스는 코엑스몰이었어요. 근데 뭐 에어컨도 제일 잘 나오고 화장실에 휴지도 걸려 있고 그런 데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익선동이 좀 많이 떴죠.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데 익선동이 뜬 이유가 그 각 길과 거리에 요즘에 뜨는 것들을 보면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데가 익선동, 경리단길, 삼청동길, 신사동 가로수길 길과 거리로 다 떴거든요. 사람들이 요즘에 왜 이렇게 다 골목길이 있는 핫플레이스로 갈까요? 과거에는 실내 쇼핑몰 같은 데가 핫플레이스였다가 운치가 그리운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희 동네가 지금 용산구에 살고 있거든요. 네. 네, 효창공원하고 남영역 딱 사이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직 오래된 밥집도 많고 시장도 아직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자전거 타고 좀 골목골목 가서 이제 좀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저 지금 산 지 한 2년 넘었는데 어떤 날은 역으로 가는 길을 지름길을 발견할 때도 있어서 너무 즐거웠던 적도 있었고 그런 좀 운치 같은 게 확실히 골목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골목길이 우리에게 주는 정감이 확실히 있죠. 네, 맞아요. 골목길과 쇼핑몰의 복도와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하늘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가장 큰 차이가. 복도도 밝지만은 거기 형광등 불빛이 있는 데고 골목길은 햇빛이 있거나 달빛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익선동 같은 데는 몇 발자국만 걸어도 새로운 가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맞아. 변화도 많고 조금만 가면은 골목에 갈림길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새로운 풍경들이 계속 연출되죠. 그러니까 베니스 같은 도시가 관광도시로 유명한 이유가 결국에는 베니스가 단위 면적당 골목길에 갈림길이 제일 많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경험을 해도 체험이 훨씬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100명이 가면 100명이 다 다른 경험을 하고 오는 도시가 베니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젊은이들이 그런 거리에 가면은 다른 이성을 만날 기회도 많아지고 본능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붐비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 골목길에 대해서 크게 가치를 두지 못했던 이유는 그냥 일상의 지천에 깔려있던 데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당도 있고 골목길도 있고 항상 그랬잖아요. 그러다 지금 아파트로 다 이사를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가면은 골목길 없이 복도만 있고 주로 다 다른 집에 갈 때 엘리베이터 타고 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간에 대한 욕구가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일주일간 온라인에서 3번 이상 물건을 구입하신 분 있나요? 여러분 중에? 엄청 많죠. 저는 어저께는 3개 넘게 구매한 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옷 같은 게 한국에 많은 게 잘 없어요. 그래갖고 해외 직구 사이트를 많이 이용해서 되게 많이 이용하는 진짜 편이에요. 짜증나네요, 진짜. 또 다른 분들은 또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시죠? 네. 사실 이게 길거리에 이런 가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현재 이 도시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물건을 많이 사니까 길거리 실제로 물건 파는 가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건 식당밖에 없어요. 맞아. 제가 길을 걸으면서 가게들이 다양하게 배치가 돼 있고 풍경이 바뀌어야지만 사람이 걷게 된다고 했는데 길거리에 가게가 많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점점 안 걷게 되는 거거든요. 식당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거의 사라질 거예요. 그냥 배달의 민족 일을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다 배달시켜 먹으면은 굳이 내가 비싼 임대료를 내고 1층에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 가격대가
아까 얘기하신 네. 대로 지역마다 너무 물가가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청담동에 살고 있는데요. 부자다 부자야. 저희 회사가 청담동에 있는데 여기는 최소 배달 금액이 네. 15,000원. 맞아요. 진짜? 네. 근데 저희가 식대가 12,000원이거든요. 원래 10,000원이었다가. 그래서 혼자는 절대 못 시켜 먹게 되더라고요. 네, 같이 멤버랑 같이 시켜 먹거나 그래야지. 아니면은 시켜 먹을 수가 없게 돼요, 혼자. 네. 점점 이 추세로 가는 거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 홍대 앞에서 맨날 시켜 먹던 중국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국집 짜장면 값이 거의 딴 데 한 절반 값이 3,500원 정도 했어요. 중국성이라고. 너무 옛날 얘기예요. 아, 예. 되게 옛날. 네. 그거 너무 싸가지고 맨날 거기서 시켜 먹는데 진짜 배달도 무지하게 빨려요. 전화하면 3분 만에 와요. 사발면보다 빨리 먹을 수 있어요. 가격이 싼 이유는 지하실에 부엌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6개월 시켜 먹고 지겨워서 이제 아이라고 하는 중국집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전화해가지고 딴 데 시켜 먹었더니 중국 그릇에 오는 거야. 같은 가게가 배달만 하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전화번호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몇 년 지나면은 어저께 시켜 먹은 김치볶음밥이랑 오늘 시키는 알리오 올리오가 같은 부엌에서 만들어진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질수록 사실은 이 도시가 삭막하고 거기 길거리엔 편의점만 남아있는 그런 도시가 될 가능성이 많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는 어떤 주거 환경들이 이런 문화적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지하철을 타면은 항상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그런 너무나 퍼블릭한 공간 안에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힙합 가수 하면 어떤 아이템들이 떠오르나요? 힙합. 금리빨. 그렇죠. 금리도 있고 네. 그 목걸이도 막 큰 거. 네, 그쵸. 큰 바지. 큰 옷. 큰 옷. 그리고 후드티 같은 것도 많이 맞아요. 이 사람들이 가난한 슬럼가에서 자라난 사람들이고 거기서 나온 음악들이잖아요, 대부분 다. 자기만의 사적인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프라이빗한 공간을 갖기 위해서는 모자를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후드 모자를. 후드티 뒤집어 쓰면은 요만한 내 방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와. 다 자기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보통 집보다 차를 먼저 사잖아요. 맞아. 그 차는 사실은 이 사회에서 가장 손 씻고 싸게 내 방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차를 사면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딱 차를 샀어요. 기름 넣잖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차를 먼저 사면 하는 거는 선텐지를 바릅니다. 그 이유가 선텐지를 발라야지 내 방이 더 프라이빗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 80년대 때 선텐이 금지될 때는 커튼도 달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태에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에게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나만의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런 나름대로의 방법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저희 집에 방이 3개인데 하나는 침실이고 하나는 뭐 창고 겸 옷방이고 하나를 과감히 테이블만 놨어요. 그래서 거기만 벽지를 좀 색깔 벽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방에 들어가면 갑자기 다른 힘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거실에서 차나 뭐 술을 마실 때보다 거기에 있으면 좀 다른 이야기를 좀 깊은 이야기를 또는 미래 좀 지향적인 좀 더 큰 이야기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좀 너무 신기하리만큼 아파트에 있는 기분이 안 드는 공간이어서 너무 좋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간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거울과 비슷해요. 자기를 반사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 케렌시아라고 그래서 그런 거 만들잖아요. 자기만의 케렌시아라는 거가 투우사들이 보통 투우 가기 전에 자기만의 조그마한 방이거든요. 이렇게 나를 쉴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 필요해요. 요즘 학생들의 핫플레이스는 코인 노래방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1,000원 내면은 20, 30분 정도를 자기 방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이 학원에서 학원을 떠돌잖아요, 계속. 그 사이에 잠깐 짬이 나는 시간에 내 프라이빗한 공간을 사기 위해서 가는 거죠. PC방 가는 것도 사실은 아이들이 몇천 원짜리 용돈으로 자기 또래들끼리만 모일 수 있는 방을 사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 애들 보면은요, 학원에 5분만 늦어도 문자가 날라와요. 너무너무 감시 속에 사는 거예요. 중2병이라고 하는 병은 사실 어른이 만든 병이에요. 그러니까 저 핀란드의 착한 애들도 대한민국에서 6개월만 키우면 다 중2병에 걸리죠. 진짜요? 네. 정말로? 그런 감시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인격이 나오기 힘들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 사회에.